1060번입니다. 자, 그림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을 만족해 준다고 했죠. 이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fx는 바로 어떤 함수가 된다?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거죠. 원점 대칭 기함수. 자, 그리고 연속 함수라고 했습니다. 연속 함수가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fx는 반드시 원점을 꼭 지나야 되죠. 그리고 이 원점이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 f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으로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 그러면 이 바로 이 원점이 어디로 온다? 바로 x축으로 1, y축으로 1로 온다면 이 원점이 이쪽으로 평행이동됐다는 거죠. 그 모든 그래프가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gx를 0에서 2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 gx는 x축 위에 있죠. 0에서 2까지는. 따라서 이 정적분 값은 바로 0에서 2까지의 gx와 바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수 fx나 gx가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 바로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이 gx는 1,1 점대칭이 되는 거죠. 바로 1,1 점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왜? 0,0을 그대로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는 1,1 점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대칭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바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 본다면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어떻겠습니까? 넓이 자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1,1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로 자, 이동해서 우리는 바로 누구의 넓이를 찾으면 되겠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넓이는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로 2, 세로 1인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 그래프 gx가 0에서 2까지의 정적 분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fx식을 몰라도 이 fx가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 gx 그래프 자체는 1,1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바로 열을 떼다 이쪽으로 붙여주면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로 정적분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61번입니다. 자, fx와 gx가 지금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러면서 아래에 보면 그래프까지 친절하게 그려두었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바로 y 꼴 0이라는 x축 위에 있는 직선이 되겠죠. 상수함수가 되고,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y 꼴 x, 바로 몇 도 각으로 45도로 이루어진 바로 이런 직선이 y 꼴 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gx 함수는 자, 이 절대값 범위를 우리가 벗겨보면요. x-1이 바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x 범위를 체크하려면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0과 2 사이에서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고 0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쪽에서는 y 꼴 여기는 상수 함수가 되니까 이 이차 함수는 x절편이 0과 2잖아요. 따라서 0과 2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바로 꼭지점의 좌표는 1,1이 되고,
그리고 2보다 큰 쪽과 2보다 작은 쪽은 바로 y 이퀄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fx와 gx를 친절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두었고, 그리고 양의 실수 KAB인데, 자, A는 B보다 작고 B는 E보다 작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함수 HX를 새롭게 또 정의를 했죠. 그런데 함수 HX를 보면 이 fx 그래프에서 자, f의 x-a라는 것은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얘는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얘는 x축으로 e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죠. 이 a와 b와 e의 대소 관계가 나타나니까 자, 이 a와 b는 e보다는 작으니까 e보다 작은 쪽만큼만 평행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hx 그래프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hx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래프로 말한다면 x축 위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gx, 이 이차 함수꼴보다는 아래에 존재하는 이 hx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럴 때 gx에서 hx를 뺀 이 함수의 0에서 2까지의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F와 G의 그래프는 그려두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HX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 fx는 모두 다 지금 1차 함수죠. 평행 이동을 해도 1차 함수입니다. 맞나요? 거기에다가 실수도 K만 했죠. 그러면 이 1차 함수들을 더하거나 빼어도 1차 함수 아니면 상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K를 우리가 곱했다는 말은 기울기 값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친절하게 자, x-a의 fx-a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두었죠. 그 말은 얼마만큼 평이동해라. 이 0,0이 얼마까지 오도록 a,0까지 오게 평이동하면 되니까 평이동하면 a까지 x 이퀄 a까지는 y 이퀄 0을 이루다가 a에서 어떻게 45도로 꺾이는 바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HX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XY 축이 있을 때, fx 그래프를 a만큼, b만큼, e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a와 b와 e라고 이렇게 잘라 놓았을 때, 첫 번째 fx 그래프는 우리가 바로 이 그래프가 그대로 되겠죠. fx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되고, 그럼 이 그래프를 a만큼 평이동하면 바로 a, 0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a, 0까지는 y 꼴 0을 이루다가 바로 A에서 어떻게 된다? 45도로 꺾이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F의 X-B는 자, A보다는 B가 조금 더 크니까 맞죠? B까지 어떻게 Y 꼴 0을 이루다가 B에서 45도만큼 꺾이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자, F의 X-2는 어디에서 자, 바로 X 이퀄 2까지는 Y 이퀄 0을 이루다가 맞죠? Y 이퀄 0을 이루다가 2에서 45도 각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진 모두 다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모두 다 기울기가 1입니다. 맞죠? 기울기는 1인 바로 이런 직선 4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빼고 더해서 그죠? K배 한 것이 HX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H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K는 우리가 남겨두고요. 남겨두고 요 안에 있는 괄호 안의 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fx나 fx-a, fx-b, fx-2는 모두 다 y 꼴 0이죠. 그러니까 y 꼴 0에서 0을 빼고 0을 빼고 0을 더해도 0이 되니까 그죠? 자, 이 x 이꼴 0 왼쪽, 즉 y축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무엇이 된다? 그냥 y꼴 0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0에서 A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0에서 A까지를 생각해 보면, fx는 바로 무엇입니까? y 꼴 x가 되죠. 그런데 f의 x-a는 0이잖아요. f의 x-b도 0이죠. f의 x-2도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fx 자체에서 0을 빼고 0을 빼고 0을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x 이꼴 a까지 만날 때까지는 이 y 이꼴 fx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a를 벗어나서 a와 b 사이를 본다면요. 이 그래프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f의 x, 이 a와 b 사이에서도 f의 x-b나 f의 x-2는 모두 다 0이죠.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fx에서 바로 f의 x-a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뺀다는 말은 함수값을 빼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의미냐 하면 이 점에서 이 점에 y값을 빼준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요 길이가 그대로. 그러면 a보다 조금 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y 길이를 빼겠죠. 그런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조금 더 움직여 봐도 이 점에서 맞죠? 이 점까지의 y 값의 차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기울기가 1로 똑같기 때문에 요 차는 어떻다? A에서 B 사이에서 항상 일정하죠. 그러면 A에서는 요 길이가 요 점에 잡혀. 요 점의 Y값에서 X 이꼴 A, 요 점의 Y값 0을 빼니까 이 길이 자체니까 이 길이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B까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 일정하게 바로 이 함수를 그대로 상수 함수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려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모두 다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가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 1과 기울기 1을 빼버리면 상수만 남겠죠. 그죠? 얘들은 0이니까. 그래서 요 구간에는 바로 요 상수값이 x 이꼴 a에서의 상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hx의 그래프를 뭐 할 수 있다? 그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B와 E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B와 E 사이에서는 F의 X-2는 계속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누구를 빼주면 된다? X-B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값이 계속 진행되면서 여기에서 여기 X꼴 B일 때는 Y좌표 0이니까 이 점이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빼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수함수에서 보세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상수함수에서 바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빼주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자체는 지금 여기가 상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수함수가 되고 상수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줘야 되니까 상수에서 이 직선 기울기가 일자리 즉 어떤 상수에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x는 이 함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얘가 기울기가 지금 얼마죠?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죠? 얘가 기울기가 1인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울기만큼 얘는 증가하지만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수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 이 상수함수가 진행이 될 때 이 f의 x-b와 만나는 요점 있죠. 요점까지는 뭐가 된다? 감소하게 되겠죠. 즉 상수함수에서 이 1차 함수를 빼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 점까지는 요게 만나는 점이라면 여기까지는 이 직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래로 되겠죠. 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상수함수와 이 직선과의 y값이 같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어디까지? 자, x 이꼴 2일 때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되겠나요? 감소해지겠죠, 그죠? 상수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으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점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바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얘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서로 같습니다. 기울어진 정도는 같고 방향만 다른 거죠. 그죠? 맞나요? 상수에서 직선을 뺐잖아요. 상수에서 직선을 뺐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2배 마이너스 x. 기억나요? 바로 요 점이 요 높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바로 y 이꼴 이 점에 대한 바로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2배 마이너스 x. 기억나죠? 그죠? 요 상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요 상수가 이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8이라면 8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어떤 식이니까 2배 마이너스 x 해버리면 바로 x 이꼴 4, y 이꼴 4가 되겠죠. 이 점이 y 값이 8이라면 이 점의 y 값은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얘가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인데, 그 다음에는 fx 마이너스 1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과 기울기 얼마죠? 1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과 기울기가 1이라는 이 직선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 또다시 일정하게 상수함수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바로 fx 그래프라는 거죠. 이 빨간 그래프가, 미안합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fx가 아니라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된다? h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실수배 몇 배를 했죠? K배를 했다는 말은 자, 모두 다 직선이니까 이 K값에 따라서 이 사다리꼴 모양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더 가팔라지든지 더 낮아지든지 이 그림 자체만 조금 변형이 되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상수가 되어야 되고 그죠? 얘가 기울기가 K라면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겠죠.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항상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 저 K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구조 자체는 여기 이 0과 요 2 근방에서는 사다리꼴 모양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K가 바로 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기울기의 상수배만큼 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바로 HX니까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h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gx보다는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로 본다면 y 꼴 0이라는 것은 x축이고 y 꼴 hx는 이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y 꼴 gx는 바로 이 2차 함수와 바로 y 꼴 0이라는 x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hx는 바로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gx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hx 그래프를
이 GX 그래프 위에 한번 그려본다면 K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만 달라지는 거지. 이 GX 그래프보다는 항상 아래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A가 여기고 B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 B가 여기라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0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로 y꼴 0을 가지다가 a까지는 뭐를 가지고 이렇게 기울기가 1이 아니라 k라는 기울기를 가지겠죠. 그리고 b까지는 어떻게 가진다? b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상수함수로 갈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2까지는 또 이 기울는 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GX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X축보다도 아래에 있죠. 즉, 이 HX 그래프는 X축보다 Y꼴 0이니까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X축이잖아요. 그죠? X축보다는 위에 있으나 같다는 말은 만나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지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 기울기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안 되니까 이 2,0에서 여기서 끝나버리면서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로 가는 바로 HX 그래프를 이 GX에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겠죠. X축보다는 항상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다리꼴 형태의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말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2,0에서 끝나야 되고, 이 기울기가 같아지려면, 맞죠? 자, 얘는 기울기가 K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K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와 B는 바로 1을 기준으로, 이 GX 자체가 X 이꼴 1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AB도 X 이꼴 1에 대한 대칭꼴 형태로 AB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다르면 안 되고 간격을 어떻게 A와 B의 간격이 뭐하다? 똑같이 여기가 A라면 똑같은 간격 여기가 B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A와 B의 중점이 바로 누가 돼야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여기 2,0에서 끝나줘야 되니까. 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와 B는 바로 뭐가 된다? 1에 대한 바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A와 B를 더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A와 1과 B는 등차수열 형태를 이룬 거죠. 그러면 양쪽 사이드의 합은 가운데 게 등차 중앙의 두 배가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gx에서 hx를 뺀 이 함수의 정적분값이죠. 그러면 gx가 위에 있고 hx가 아래에 있으니까 바로 무엇으로 보면 되겠다? 이 넓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즉, 이 gx 그래프와 hx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보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면 이 부분의 넓이와 맞죠? 요 양쪽 끝에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라? 최소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여러분들 이 사다리꼴 모양의 그래프를 무수히 많게 그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빗금친 부분의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사다리꼴에 넓이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바로 최대가 될 때, 사다리 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바로 이 비금친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 준다면, A와 B는 바로 1에 대한 바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1을 기준으로 바로 여기와 여기를 AB라고 생각한다면 AB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H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때가 사다리 꼴의 넓이가 우리가 최대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어느 부분?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가장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B는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바로 E-A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B를 바로 무엇이다? E-A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 값과 A 값과 B 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A 값하고 B 값하고 뭐만 찾아주면 된다? K 값만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무슨 직선입니까? 바로 이 직선은 원래 그대로 기울기가 1이었는 y 꼴 x였잖아요. 그죠? 근데 k배를 해야 되니까 요 직선 자체가 바로 y 꼴 x였는데 k배 해줘야 되니까 kx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y좌표, 요 y좌표 a일 때 요 y좌표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ka가 되겠네요. ka. 맞죠? 그리고 2차 함수 자체가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x에 2-x로 주어졌으니까 a 값일 때 y 값은 a를 대입해보면 요 값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a를 대입하면 a에 바로 2-a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 y좌표는 a, a 2-a가 될 수도 있고 a, ka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ka는 나중에 k값을 구할 때 사용하면 되니까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니까 이 넓이를 뭐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보면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면 되죠. 요 윗변은 B에서 A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B에서 A를 빼면 되니까 B가 2-A니까 얘가 B에서 A를 빼면 되니까 B가 2-A니까 2-A에서 A를 빼면 되니까 2-2A가 되겠네요. 따라서 윗변은 2-2A가 되고요. 아랫변은 얼마입니까? 전체 2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높이는 KA를 적어도 되고 A-A를 적어도 되는데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나으니까 A에 바로 E-A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자, 넓이니까 S로 표현한다면 SA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식을 조금 정리하면 얘가 4-2a잖아요. 4-2a니까 2로 묶어버리면 2에 2-a가 되네. 2와 2가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2-a, 여기도 2-a가 있으니까 앞에 a와 결합해서 a에 2-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SA입니다. 그런데 얘가 바로 언제가 될 때? 최대일 때죠. 이거에 바로 최대일 때의 A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 사다리 꼬리 넓이가 최대일 때 요 빗금친 이 정적분 값의 넓이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다리 꼴 넓이의 최대가 되는 A 값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SA는 A에 대한 3차 함수가 되죠. 자, 3차 함수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A축과 0에서 접하고 2에서 뭐합니까? 0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죠. 이 식은 우리가 다시 A에 A-2의 제곱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자,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자,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맞죠? 그래프는 바로 0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는 꼴이니까 여기가 바로 무슨 축이 되겠다? 바로 A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0이고 여기가 바로 2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A는요, 2보다 작아요. A는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저 양의 실수니까 A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0과
얼마 사이가 되겠다. 2 사이가 되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 바로 최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극대가 바로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의 또 고유한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바로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바로 비율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점, 접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접점, 교점이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몇 칸이 된다? 바로 세 칸이 되잖아요. 세 칸. 세 칸이 바로 2니까 한 칸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3분의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0과 2 사이니까 0과 2 사이니까 A가 0과 2 사이가 돼야 되고 최대값은 A가 언제일 때 최대를 가질 수 있다? 3분의 2일 때 바로 최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되는 KAB를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A가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 3분의 2일 때 바로 사다리 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A가 3분의 2면 B는 여기 있죠. B는 2에서 A 값을 빼면 되잖아요. A와 B를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K 값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K 값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K 값은. 맞나요? 여기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바로 A가 3분의 2니까 3분의 2K. 3분의 2K와 A가 2면 A가 3분의 2니까 3분의 2 곱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바로 3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되겠죠. 3, 3을 약분하고 2를 약분하면 되니까 바로 K 값은 얼마를 가질 수가 있다? 3분의 4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되는 바로 A 값, B 값, K 값을 모두 다 찾아냈고 그 세 개를 모두 더한 다음에 몇 배를 해달라? 60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K와 A와 B를 모두 다 더하면 3분의 2와 4와 4를 더하면 되니까 바로 3분의 10이죠. 여기에다가 몇 배 해달라? 60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3과 60이 약분하면 20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2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HX를 어떻게 그리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HX를, 자, 구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바로 1차 함수끼리의 합과 차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그려낸다면 바로 이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HS가 바로 X축과 둘러싸인 바로 이 사다리 꼬리 넓이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GX에서 HX를 뺀 바로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62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3차 함수인데요. 이 그래프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의 접점을 P라고 했죠. 근데 이 GX가 P를 지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fx의 P점을 찾을 수가 있겠나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는요, 기울기가 최대이다. 기울기가 최소는 바로 어디에서 발생한다? 변곡점에서 발생하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동함수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바로 극점, 동함수의 극점은 바로 이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반대로 최고차항이 양수면 더함수는 바로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극점에서 바로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더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잖아요.
따라서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의 그 접점은 바로 이 3차 함수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곡점의 P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변곡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3A분의 B죠. 그죠? 마이너스 3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B가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P점의 X좌표는 2가 되고 Y좌표는 X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2의 세제곱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얘가 약분은 2분의 3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6분의, 괜히 약분했습니다. 맞죠?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1이고 얘는 얼마가 되죠? 16입니까? 두 배로 1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6분의 8이 되는 거죠. 사실 얘가. 맞죠? 마이너스 6분의 8과 마이너스 6분의 16이 되죠. 따라서 24가 되네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4가 되니까 바로 얘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어서 y값이 0이 나오네요. 아,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은 x축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gx 그래프가 이 점 P를 지난대요. 그러면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면 바로 A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요. 자,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Y 값은 0이 되겠네요. 2를 대입하면 4가 되니까 3분의 4. 2를 대입하면 얘도 3분의 4네요. 그리고 플러스 A가 되어서, A 값은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바로 이 y절편이 되겠죠. y절편이 바로 이차 함수의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F와 G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우리가 두 그래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점을 찾아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교점은 바로 연립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과 자, 2차 함수 3분의 1x제곱 플러스 3분의 2x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은 없어지고요. 우리가 양변을 그냥 편안하게 6배를 해버릴까요? 6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여기는 6x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6배를 하면 2x 제곱이 되고, 여기는 6배 하면 바로 4x가 되겠네요. 자, 정리해보면 이항하면요. x 세제곱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이꼴 0이 되고 x로 묶어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0이 되어서 뒤에 있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버리네요. 자, 따라서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바로 교점의 좌표가 0과 2가 생기는데 바로 이 x 이퀄 0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고 x 이퀄 2는 바로 무엇을 갖는다? 중근을 갖기 때문에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바로 접하는 위치, 바로 접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기가 2차기 때문에 교차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접해하면서 만나는 바로 이 접점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2,0이라고 했잖아요.
이 점이 2,0이면서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gx는요, y절편이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바로 어디에서 만난다? 0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2에서는 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x의 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 a가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2니까 3분의 2, 3분의 똑같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따라서 이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3차 함수와 0에서 만나고 2에서는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그러면 이때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어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프 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요 부분이 바로 둘러싼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즉 0과 2 사이에서 바로 둘러싸인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차하면서 2에서 접했으니까 이 0과 2 사이에서는 gx 함수,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그 넓이, 바로 b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죠. 0에서 2까지에 바로 위에 있는 식이 바로 누구 된다? gx가 되겠네요. gx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fx를 빼야 되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식이 지금 fx가 되고 이 식이 gx가 되는데 맞죠?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6배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 fx를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G에서 F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차수별로 생각해 본다면 상수항은 없어졌으니까 자, 3차항은 6분의 1 x 세제곱이 되겠죠. 6분의 1 x 세제곱. 2차항은요, 얘가 x제곱이 이항해야 되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1차항은 어떻습니까? 이 3분의 2x만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정적분한 게 바로 fx와 g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부정적분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x 세제곱이면 x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되고 4로 나누는데 6분의 1이 있으니까 24분의 1 x 4제곱이 되고요. 자, x제곱은 x 세제곱이 되니까 3으로 나누어 보면 마이너스 9분의 4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여기가 지금 x제곱이 선생님 여기 잘못 적었습니다. 얘가 넘어가면 맞죠? 얘가 넘어가면 x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 맞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이니까 여기가 4가 아니라 여기는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x 세제곱이 됐으면 3분의 1만 곱하면 되니까 9분의 2x 세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얘는 x 제곱이 되니까 x 제곱이 되면 2로 나누면 2와 약분이 되어서 3분의 1 x 제곱이 바로 한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니까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만 대입하면 24분의 1에다가 2의 4제곱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9분의 자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얘도 16이 되죠. 그리고 3분의 2의 제곱 4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24와 9와 3인데 요 24분의 16이 약분되죠. 무엇으로 약분됩니까? 8, 26, 8, 3, 24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3분의 4와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6이 되니까 2죠. 2 마이너스 9분의 16이 되고 2는 9분의 18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9분의 18에서 16을 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9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값도 찾았고 B 값도 찾았죠. 그죠? 자, 물어보는 것은 바로 9에서 B-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배에 B 값이 9분의 2.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자, 전개해버릴까요? 전개하면 9가 약분되어서 2가 되고요. 3, 2는 3, 3, 3은 9가 되니까 3, 8이 24가 되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26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차 함수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고 최대 최소가 되는 지점은 바로 무엇이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함수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점이 x꼴 0에서는 교차하고 2에서는 접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0에서는 교차하면서 2에서는 접하므로 0과 2 사이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이때 gx가 위에 있고, 즉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3차 함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뺀 것을 0에서 2까지 정적분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3번입니다. 자, fx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입니다. 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인 바로 기본형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 대하여 이 구간이 t에서 t 플러스 2, 바로 두 칸 차이죠. 이 구간 두 칸 차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잖아요. 그죠? 이때 최대값을 바로 GT, 최소값을 HT라고 할 때, 이 두 곡선, 바로 y gx와 y hx 및 x 마이너스 2와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1일 때, 바로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gx와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최대값, 최소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y ax 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을 조금 더 그려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 몇 칸 차이다, 두 칸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t는 모든 실수값이죠. t는 모든 실수값인데 그 두 칸 차이의 간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gt라고 했는데요. gt, ht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gt와 ht의 변수는 바로 이 구간의 시작점이라는 거. 두 칸 차이에서 최대값을 gt, 최소값을 HT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만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보지 말고, 자, 아주 작은 숫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정도를 볼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X좌표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좌표예요. 그럼 이 두 칸 차이니까 마이너스 10과 두 칸 차이라는 말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8까지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8입니다. X좌표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서 이 구간, 요 안에서 최대값은 누구예요? 최대값은 바로 Y값이 높은 값이니까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최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이 T가 시작점이거든요. 구간의 시작. 그러면 GT의 그래프는 바로 이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HT의 그래프는요,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잖아요. 그죠? 이 값을 여기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점인 T니까 T에서 T 플러스 이 두 칸 사이에서 최대값이 GT고 최소값이 HT인데 그 HT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값이 최소값이지만 T가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10일 때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바로 무엇을 찍어줘야 된다? HT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점이 바로 G-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바로 H-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기 찍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시작점에 바로 이 X좌표가 T니까 T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구간이 두 칸 차이이기 때문에, 자,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자,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두 칸 차이니까 마이너스 4가 한 2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라면, 자, 마이너스 4와 그래프 만나는 이 점이면 여기와 이 마이너스가 여기까지가 바로 두 칸 차이가 되겠죠? X값이 두 칸 차이입니다. 즉, 여기가 T일 때 마이너스 2가 T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여기죠.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이때 T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그러면 GT를 찍을 때는 이 점이 그대로 되는 거고, HT는 바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니까 이 점을 어디에? 여기에 찍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t가 한 칸 옮겨서 t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가 마이너스 3이면 t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t 플러스 2, 두 칸 차이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 점이 바로 G-3이 되는 거고, 그럼 H-3은 어디입니까? 최소가 여기니까 H-3은 여기에 바로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G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GT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원래 이차함수 fx의 그래프를 따라 내려오는 거고, 맞죠? HT는 어떻게 따라 내려와요?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칸 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GT는 이 그래프를 계속 따라오고 이 HT는 어디를 따라온다? 자, 바로 이 두 칸에 있는 이 그래프 자체를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 또 한 칸을 더 움직여 볼게요. 한 칸을 더 움직여 봐서 이번에는 t가 어디다? t가 바로 마이너스 2가 t고요. 그러면 t 플러스 2는 어디가 돼야 되나요? 바로 이 x값이 바로 0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사이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값은 0이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고 여기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일 때는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는 모든 실수니까 요 사이는 최소값이 이 곡선 위를 따라오니까 그대로 이 곡선을 따라와서 어떻게 된다? 2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t고, 여기가 그러면 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누가 최대값입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도 최대, 1일 때도 최대죠. 왜냐하면 2차 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0일 때의 y값이 바로 얼마가 되나? 이 0일 때의 y값은 0이지만 1일과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은 a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그래프만 이야기하는 거죠. 요 그래프 상에서 최대값은 0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최소값은 얼마죠? 바로 이 꼭지점에서 최소니까 0이죠. 그럼 0이면 여기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되나? 최소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바로 왔지만 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t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바로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 요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요까지. 요 지점에서 최대값은 여기입니다. 그대로 찍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이니까 0이니까 여기에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계속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금만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동해 보면 이번엔 t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t가 한 마이너스 2분의 1 한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면 자 t 플러스는 요 정도 되겠죠. 1.5가 되고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최대값이 무엇이 됩니까? 최대값이 이 값이 되어버리죠. 최소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을 조금 벗어나면 요 점에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최대값이 오른쪽에서 발생하죠.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t 플러스 1이 1이니까 최대값이 똑같은데 조금만 t 값이 좀 더 크지만 오른쪽 이 왼쪽은 내려오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를 따라가겠죠. 이제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자, 두 칸 정도가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은 어디면 최소값은 0이죠. 그러니까 0이 여기 찍어줘야 되겠죠. 최대값은 여기잖아요. 그것을 어디 찍어줘야 된다? 여기 찍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이 이 그래프가 최대값이 계속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만 커지면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최대가 발생하니까 그 최대값들을 여기에 찍어주는 게 아니라 자 시작점 t점에 찍어줘야 되니까 이 점이 여기 찍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 그래프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BT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가 1이면요. 1부터 3까지죠. 그러면 이 최소값이 1이잖아요. 그죠? 최대값 1에서 3까지면. 그럼 최대값은 얼마? 3일 때의 최대값이니까 아마 3일 때의 최대값 이 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여기가 3일 때의 최대값 자체, 여기가 3일 때의 최대값 자체가 이쪽으로 그려져서 이 최대값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소값은 1이잖아요. 그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1일 때 1에서 3까지 최소값은 0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밑에는 여기가 t라면 자, 여기가 t라면 자, t 플러스는 조금 아래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잖아요. 최대값 여기를 이쪽에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 t 위치에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0일 때는 2까지니까 0일 때 0에서는 t가 0이면 여기가 2까지니까 최소값은 0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계속 바로 y 꼴 0이 되면서 이 최소값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저 원래 이 fx의 그래프를 여기로 말한다면 원래 fx의 그래프는 어떤 것입니까? 얘는 최대값을 그대로 가졌으니까 여기 원래 이 fx 그래프를 그대로 그렸는 거죠. 그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왔는 거고 이쪽 부분은 여기서부터가 이 최소값이었던 여기서부터가 원래 fx 그래프가 바로 갖고 왔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그래프는 이 부분의 그래프는 어디를? 이쪽 그래프를, 맞죠? 이쪽 그래프를 왼쪽으로 몇 칸, 두 칸으로 밀었죠. 왼쪽으로 두 칸 밀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래 fx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자체가 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가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이니까 f의 x 플러스 2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최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얘가 바로 최소값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줘야 된다? 시작점에서 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그래프 모두 다 어떻습니까?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무엇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대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점에 대해서 바로 서로 그래프가 대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게 없고 이 두 칸 차이에서의 이 이차 함수의 두 칸 차이에서 가장 큰 값, y값이 가장 큰 값을 바로 이 시작하는 점 위에 찍어주고 가장 작은 값을 시작하는 t값 위에 찍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GT와 HT의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X 함수로 말한다면 GX, FX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마이너스 2와 2로 X 이꼴 마이너스 2와 2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도 얘가 계속 올라간다면, 맞죠? 이렇게 올라간다면, 바로 이까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 부분까지의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넓이 자체가 다시 색깔을 한번 바꾸어 준다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와 이 전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한테 지금 구해 달라는 것이죠. 아, 그 부분의 넓이가 요게 바로 얼마가 된다? 31이 된다는 것입니다. 31.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x 이꼴 1 대칭이니까 요쪽 넓이와 요쪽 넓이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요 gx, 요 함수 자체는 그대로 원래 fx죠. 그리고 요쪽 그래프도 원래 함수 fx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넓이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정적분 값을 몇 배 하면 되겠다? 2배 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누구까지? 2까지의 gx가 그래프가 위에 있고 hx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니까 gx에서 hx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구간별로 그래프가 좀 다르지만 요 두 개의 넓이는 같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누구를 바로 fx를 정적분하면 되고 그 정적분을 몇 배 하면 되겠다. 2배 한다면, 2배 한다면 그게 바로 어디까지 정적분 한 것이다. 바로 넓이를 구한 것이 어디까지? 0까지 구한 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0에서 얼마까지? 2까지는 누구 그래프에서 GX 그래프에서 HX의 그래프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0에서 2까지 함수에서 이 gx 함수는 이 함수는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f의 원래 f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이 그래프 자체는 바로 f의 x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이 hx는 0에서 2 사이의 이 hx는 그대로 fx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두 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fx dx가 바로 넓이가 되고 0에서 2까지는 fx 플러스 2에서 fx를 뺀 함수의 바로 정적분 값이 바로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 자체와 요 함수 자체가 바로 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원래 fx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가 ax 제곱이니까 두 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ax 제곱을 dx 하면 되고 여기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f의 x 플러스 2는 자,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fx. fx는 ax 제곱이니까 여기도 ax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얘를 정적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A는 모두 끄집어낼까요? 끄집어내서 2A. 여기도 AA가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AA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2A에 자, X제곱을 정적분하면 3분의 X 세제곱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을 빼면 되고요. 자, 여기는 A에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 X제곱 없어지죠? 그리고 남는 것이 4X 플러스 4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4x는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이 되고요. 4는 4x가 되겠죠. 부정적분이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2a가 되고요. 여기 3도 끄집어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에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만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되고요. 맞죠? 2의 제곱이 2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7이 되죠. 자, 7을 곱해버리면 3분의 7이 14a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2, 8이 16a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31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3배를 씌면요. 14a 플러스 3배 하면 자 48a가 되죠. 3배 하면 93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얼마 됩니까? 62가 됩니까? 62a가 얼마 된다? 93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 된다? 62분의 93인데 62분의 93은 얘 62가 31의 2배고 31의 3배니까 그죠? 바로 31로 약분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A 값이 바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바로 누구를 찾아라? 10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약분하면 5가 되니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GX와 GT와 HT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원래 함수의 두 칸 차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점으로 찍어주면 되는데 바로 그 점은 어디에 찍어야 된다? 반드시 이 구간의 시작점에 찍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정적분 값을 계산할 때, 넓이를 계산할 때 위에 있는 그래프가 GX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HX인데 이 gx는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원래 이쪽 부분 fx죠, 그죠? 그 fx를 2배 하면 되고 자, 반대쪽은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에서 자, 이 그래프 이 hx 원래 fx의 그래프 그대로니까 얘를 바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어서 바로 0에서 2까지 정적분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최대값, 최소값에 바로 GT, HT를 그려줄 때 바로 구간의 시작점에 찍어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fx를 x축으로 구간마다 바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아시겠나요?
106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함수, 바로 2차 함수죠. 2차 함수와 y꼴 2배의 절대값의 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점 A, B에서 각각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먼저 이 2차 함수와 이 절대값 함수는 어떻습니까? y축 대칭 우함수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홀수차가 없잖아요. 그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0,2면서 맞죠? 아래로 볼록인 바로 y축 대칭 우함수. 절대값 그래프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첨점이죠. 뾰족점 0,0에서 어떻게 됩니까? V자 모양으로의 바로 y축 대칭 우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어떻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한쪽의 넓이만 구해서 몇 배를 하면 되겠다? 두 배를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려면 바로 이 B점의 바로 X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B점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2차 함수니까 굳이 미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바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니까 y 꼴 2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차 함수와 이 y 꼴 2x가 바로 접함으로 ax 제곱 플러스 2와 2x가 접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둔다면 교점이 몇 개만 존재해야 된다? 한 개 존재한다. 즉, 이 방정식이 무엇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x 제곱 이항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골명이 바로 중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 t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즉, 미분을 이용할 필요 없이 판별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반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2a가 되겠네요. 얘가 0이 되는 a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차 함수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죠. 2분의 1x제곱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A를 어디에 이 식에 대입해서 진짜 X 바로 중근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가 2x가 되고 양변을 두 배 해버리면 x 제곱에 4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되고 얘가 플러스 4가 되죠.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 되므로 중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b의 좌표는 바로 이 콤마가 되는 거죠. x 좌표는 2고 y 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4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 좌표도 자동으로 나오죠. 이 A 좌표와 B 좌표는 Y축 대칭이니까 A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0에서 2까지의 바로 정접분 값이 바로 넓이가 되니까 0에서 2까지의 위에 있는 그래프는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2x니까 바로 2x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이놈의 이 정적분 값이 바로 넓이가 되고 그걸 몇 배라? 두 배라. 이 말이겠죠. 그죠? 됐나요? 그러면 두 배에 x제곱은 x 세제곱이 되고 3으로 나누니까 6분의 1x 세제곱이 되고 2는요 2x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에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만 대입하면 자, 2의 세제곱 8이죠. 6분의 8은 얼마죠? 3분의 4가 되고요. 2 곱하기 2가 4가 되고 2의 제곱도 4가 되니까 얘가 없어지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바로 넓이는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적분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1012번을 참고해 보면 2차 함수 바깥에서, 2차 함수 밖에서 접선을 그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설명한 게 있죠. 그럴 때 이 접점을 연결한 우리가 선을 하나 떠보면 요 넓이, 이 직선과 이 이차 함수와 이 접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넓이와 이쪽 넓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2대 1이 된다고 했습니다. 2대 1.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2대 1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바로 무엇을 쓰면 된다? 6, 3 공식을 쓰면 되겠죠. 6분의 3이죠. 그리고 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인 2와 마이너스 2의 차니까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여기에다가 이 이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2분의 1이죠. 의 절대값이니까 2분의 1을 곱한 게 요 넓이가 되는데 그거의 절반이 내가 구하는 바로 넓이가 되니까 여기에 다시 2분의 1을 해주면 바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는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가 두 개 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 여기가 제곱이 되어서 바로 6분의 얼마가 된다? 4의 제곱 16이 되니까 2로 약분하면 바로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요게 이제 정적분으로 계산한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의 팁으로 공식으로 우리 육상 공식을 이용해서도 요 이차 함수의 밖에서 건 이 접선과 이차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은 그 접점을 연결한 직선과 이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바로 절반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요게 1012번에서 또 이야기했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